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준비 완료. 알기 쉽게 정리. 푸틴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체 미국은 무슨 생각인가? 러시아 16일에 우크라이나 침공 진짜 할까?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2월 1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나오면서 상황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킨 상태이며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의 핵전략 폭격기의 기동 훈련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는데 이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의 가입 약속을 취소하고 네이토의 동진을 멈추기로 한다면 동부 돈바스 지역의 갈등도 없을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이들 두 국가에만 집중해서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영전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둘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서방과 소련은 향후 독일의 처우를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우위인 서독이 통일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소련은 통일에 동의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서방과 소련은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침내 1990년 독일 통일에 관한 이 더하기 4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네이토의 동진 확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의 핵심도 바로 이 네이토의 동진과 관련된 의견 차이에 있다. 푸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네이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다면 돈바스에서의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력 시위까지 벌이며 우크라이나의 네이토 가입을 저지하고 있는가? 이에 러시아는 1990년 독일 통일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서방이 이미 네이토의 동진과 확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서방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토 측은 이와 정반대로 과거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이렇게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누구의 말이 맞으며 무엇이 진실일까? 내셔널 서큐리티 아카이브에 공개된 기밀 해제 문서에서 의하면 당시 미, 소 양국과 서유럽은 분명히 네이토가 동쪽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와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회담 1990년 2월 9일 기록에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이 회담 이후 베이커는 독일 총리 헬무트 콜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그 다음날 콜은 또한 고르바초프에게 우리는 네이토가 동쪽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확답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화가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의 의견이 충돌하는 시작점이자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회담에서는 네이토는 동쪽을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네이토는 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회담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본 회담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주제로 한 회담이었다는 것, 즉 이 동쪽이라는 키워드가 동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동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양 세력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측의 주장은 간단하다.
당시 회담에서는 온전히 독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만이 오갔었다. 이 맥락에서 동유럽으로의 네이토 확장 얘기는 나올 수 없었다. 동유럽으로의 확장이 아니라 동독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이 명백히 군림하던 상황이었으니 따라서 이미 강력한 소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네이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가정은 결코 제기될 수조차 없었다. 또한 당시 정상 간 약속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기에 이행 의무가 없다. 이것이 서방 측의 주장이다. 반면 러시아 측의 주장은 당시 소련은 내부적으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계속해서 소련 군대의 철수를 원하고 있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소련은 독일 통일에 대한 회담에서 네이토의 동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장받고자 했다. 당시 회담의 전체적인 주제가 독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내용은 맞다. 그러나 그 안에서 네이토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에는 유럽 위안부가 대화의 주쟁점이었다. 따라서 대화의 맥락상 당시 동쪽의 의미는 동유럽 전체로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어쨌든 이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는 1990년 회담의 해석 차이가 유럽과 러시아 간 네이토의 동진 확장 갈등의 첫 시작점으로 여지는 부분이다. 결국 소련의 붕괴 이후 네이토는 본격적으로 동진 확장 행보로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곧 양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9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경제적 지원 및 악화된 안보 상황 개선을 위해서 옐친 대통령 시기 친서방 탈냉전 정책을 펼치며 유럽과 유대 강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끝을 겨누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관계 회복을 이루기는 어려웠다. 유럽은 자신들의 경제 개방 및 지원으로 러시아가 또다시 힘을 회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유럽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러시아는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동안 냉전기 초강대국 간 힘의 균형으로 인해 무력 행사를 자제해왔던 네이토는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네이토는 탈냉전기 내내 적극적 개입과 확장 행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하게 된다. 1993년 네이토의 보스니아 전쟁 개입, 1999년 코소보 사태 개입에 이어 같은 해 구소련 위성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체코가 나란히 네이토에 가입했으며 2004년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가입했고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그리고 2017년과 2010년에는 각각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까지 네이토에 가입하며 네이토의 세력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팽창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유럽은 지역의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코앞까지 진출하는 군사연합체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네이토가 마침내 과거 러시아의 주요 세력권이었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동맹에 가입시키겠다고 약속을 감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위기감은 서유럽만이 일방적으로 조성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90년대 중반 유럽의 냉담한 반응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러시아도 결국 옐친 후기에 이르러 다시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부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반서방 정책과 보수주의로 무장하며 강대국의 정체성 회복을 노려오고 있었다.
이 시기 푸틴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의 국유화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 자원을 서방을 압박할 외교적 무기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높은 유가 흐름과 맞물리며 러시아의 입지를 더욱더 높여주었으며, 유럽은 가스 자원을 볼모로 압박하는 러시아 행보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8년 러시아는 조지아와 나모세티아 간 벌어진 내전에 개입하며 나모세티아를 칠러 국가로 분리 독립시키는 충격적 행보를 보인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강대국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반대로 유럽에 있어서는 과거 소련의 망령을 상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2008년 네이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가입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에도 이 러시아의 조지아 사태의 개입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와 서방과의 갈등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2014년 벌어진 크림반도 합병 사건이었다. 1954년 당시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행정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로 귀속되어 버렸는데, 당시에는 둘이 소련이라는 한 국가로 묶여 있었기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들고 나오면서 이 지역의 소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련 헌법에 따르면 영토 문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결정이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당과 서기장의 독단적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현재 러시아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 아무튼 이러한 러시아의 물리력 행사에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로 맞불을 놓았고, 이렇게 두 세력 간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방은 서방대로 네이토의 확장을 유럽 통합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네이토의 동진으로 자신들을 압박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양측 간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2021년 말에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위기는 탈냉전 이후 유럽과 러시아 간에 쌓여온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네이토가 계속해서 팽창하며 자신들 대륙 안쪽으로 깊숙이 가둬버리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반대로 유럽은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 갈등이 유독 조지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바로 서방과 러시아양 세력의 단층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여기에 끼인 국가들은 양쪽의 충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어쨌든 현재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우크라이나의 네이토 가입 약속을 철회하는 것,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자국 사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네이토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곧 러시아의 코앞에 네이토의 군대와 미사일들이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지금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 자체도 사실 조지아나 우크라이나를 별개의 국가로 보기보다는 그냥 스스로의 세력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에서 만들어낸 영토 주권 중심의 베스트팔렌 체제와는 좀 동떨어진 그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푸틴이 돈바스 또한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러시아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이들 간의 갈등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는 그 사이에 끼인 우크라이나가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크림반도를 잃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동부 칠러, 반군 세력들과 돈바스 내전까지 겪어야만 했다.
또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돈바스 내전에 러시아군이 개입한 정황도 수차례 나타난 바 있으며 현재 국경에 배치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진격할 경우에도 유럽과 미국은 가장 쓰기 쉬운 카드인 경제 제재만 감행할 확률이 높다.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의 내전에서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던 상황에서도 서방의 대응은 미적지근할 뿐이었다. 큰 이익이 따르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서유럽, 중부유럽, 동유럽 모두 제각기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 내에서는 계속 러시아를 향한 대응 방식에 대하여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 이미 EU의 맹주 독일부터가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이번 사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유럽이 단일된 의견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 러시아가 제시하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서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월 13일에 있을 미국의 바이든과 러시아의 푸틴의 단판 전화통화의 긍정적인 결과로 부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하는 전쟁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